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전략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됐죠. 동학개미들의 요구와 정치권의 압박으로 공매도 재개 주장이 고개를 숙인 건데요. 공매도 재개 전까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구축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의뢰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인데요. 재선 의원으로서 정치경제 현안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 불법 공매도 원천 방지에 다른 의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는데 이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 어떤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들 아시는 겁니다만 우리 자본시장은 특히나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혹은 기관과 뭐 개인 간에 신뢰가 가장 우선입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뭐 내가 구조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불법 공매도는 상대를 속이는 행위이고 특히나 이른바 공갈 매도라고 하죠. 주식을 빌리지도 않아 놓고 네. 그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고 또 우리 특히나 개미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장의 붕괴, 우리 자본시장에서의 불신이 쌓이게 해서 우리 경제 전체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보면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금융당국이 빈번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나 좀 느슨한 게 아닌가. 불법을 저지른 증권회사 이런 데를 좀 엄벌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그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이 세 차례 네 차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발표를 해왔었거든요. 네. 2011년부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다 사후 약방문, 소잃고 외양간구 치는 정도에 급급했고요.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고 시장에서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런 불신이 쌓여서 논란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지난 몇 번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떤 언발에 오줌 누는 수준으로 대책들을 마련해 놓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신들이 여전히 있고요. 이 때문에 제가 근본적으로 그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전산체계 구축 의무화 법안 발의하셨는데 법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무는 개개 증권사들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공매도 거래가 체결되어야만 되고요. 그걸 이용하지 않게 되면 이제 세계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매도와 관련해서 그냥 수기로 혹은 전화로 메신저로 이렇게 주고받아 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잔고에 그 주식이 있는지 제대로 빌려온 게 맞는지 이런 걸 서로 확인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법적인 매도가 가능하도록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면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안심하고 내가 뭔가 손해보고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중심이 돼서 전산화 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고 이걸 의무화하게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의무화 조치가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으면 5월 3일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게 돼 있잖아요. 네. 못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공매도를 언제쯤 재개하자, 얼마 정도 더 연기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당국이 책임 있게 판단을 하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국회가 할 일은
미비한 어떤 시장의 제도, 법규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국회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 일은 계속 제가 추진하고 책임 있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금융당국이 뭐 금융위원장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금융위원 사무처 직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금융위원회 9명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 있게 판단하면 된다고 보고 국회는 다만 우리 국민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불신하고 있는 제도의 개선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시장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자본시장의 육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조치만 제대로 된다면 공매도 제도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는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매도 뭐 흔히들 뭐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에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른바 허세 기업들 네. 그리고 뭐 회계 상황을 속이거나 이렇게 하는 뭐 기업들을 찾아내고 잡아내는 이런 역할도 하고요. 또 가격 제시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순기능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역기능으로 예. 이렇게 불법적인 상황들이 이제 개입되게 되었을 때 예.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으니까 그 부작용과 이 부작용에 따른 불안과 불만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켜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건 저는 뭐 금융당국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국회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번 주식시장 하락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된 증권사도 네.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당연히 자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낸 거죠. 네. 지난 설 전에 왜 공매도 관련 정책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모니터링을 한번 진행 상황을 점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준비 상황이? 그 정책 그날 당정협의에서는 뭐 특별하게 그 공매도와 관련된 의견을 얘기하진 않았고요. 워낙 공매도 그 금지 기간을 더 연장할 건지 말 건지를 놓고 네. 하도 관심들이 많아서 네. 오히려 제대로 된 논의를 이제 못했던 거고요. 아,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미 2018년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이 네. 있었을 때 예.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당국이 이런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실상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증권거래소, 증권사, 금융감독원 등등이 참여하는 확인 시스템에 대해서 가능한지를 같이 모여서 확인을 한 바가 있고 예.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는 것도 서로 확인을 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예.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는 허겁지겁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또 뭐 이런 위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잘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무위원으로서 금융회사, 금융당국 좀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도 그 정무위원회 상임위 중인데 나와서 복도에서 전화로 인터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관심 많은 재난지원금 문제를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서 이제 깊게 두텁게 지원한다는 이 선별 지원 방침이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상황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논의가 진행됐습니까? 그건 정책위와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제 정부 당국하고 얘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러면 재난을 맞이한 혹은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의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재난지원금 성격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지금 무슨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논쟁과 비슷하게 선별과 보편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고요. 이른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른바 코로나 극복에 협조해줘서 감사하는 감사금 등의 이름으로 혹은 사회연대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 진작금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2차 때 그렇게 했고 일본도 그렇게
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그렇게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 진작금이죠. 경기를 다시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 그것과 재난지원금을 헷갈려서는 안 되고 네. 또 지금 뭐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 손실보상 제도와도 자꾸 헷갈려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일부에서 이거를 자꾸 무슨 기본소득과 연결하고 보편복지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재난지원금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다 하게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금, 뭐 사회연대금, 이제 보편 지원을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뭐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빚을 내야 하니까 그렇게까지 다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코로나 극복 이후에 축하금 형식으로 소비 진작금을 나눠준다고 그러면 예. 그냥 너도 나도 다 쓰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소비 형태, 새로운 거래 형태, 새로운 사회 상거래 형태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현금으로만 나눠주거나 지역화폐로 나눠주는 방식,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 이런 건 이게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비대면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러한 뭐 소비 방식, 지급 방식 이런 것들을 보다 촘촘하게 계획을 해서요. 미래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좀 앞당길 수 있을까에 네. 대한 설계와 고민이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지역구보다는 이 정치인으로서의 꿈도 좀 여쭙고 싶은데 네네.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시지 않습니까? 네. 언제 정확하게 선언을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될 어떤 정책 비전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국민들이 조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고요. 예. 4월 7일 이후에 분명한 비전을 담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출사표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시간을 지금 가늠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엄청난 도전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기존 질서 그대로 변화를 거부하는 정책, 기득권 세력들이 있죠. 네. 우리 경제도 사회도 정치도 사실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꿈틀꿈틀 가야 되는데 적어도 박용진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이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재벌 총수 또 뭐 혹은 한유총 혹은 현대자동차 혹은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를 촉구해 왔었던 역동성을 바탕으로 젊은 정치인이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큰 변화 그리고 한 단계 더 점핑업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특히나 정치가 가장 우리 사회에서 가장 늦고 또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는 분야인데요. 여기에 역동성 부여하는 에너지로서의 박용진 모습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뭐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발표할 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